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해체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업무를 할 공소청과 대형 참사, 부패, 마약 등 8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 검찰의 분위기는 어떨까? 이른바 김건희 관련 수사, 이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워낙 망쳐놨기 때문에 이른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 지금 잠잠한 그런 것들은 있지만 대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들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혐의를 처분했던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했던 이 검찰은 이제는 보완 수사권을 달라고,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그것이 의무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김학의 사건을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사는 보안 수사도 수사지 보안 수사가 수사와 별개 아닙니다.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사가 집중된 권한으로 자의적으로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어쨌든 인정되는 순간 검사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문재인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차적 수사권, 2차적 수사권을 사실 검찰에게 주는 것으로 검찰 개혁 방향이 잡혔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증언에 많이 나왔고. 근데 그 검찰이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지는 지난 3년, 4년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약속하며 검찰총장에 발탁된 윤석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된 후 그는 정부 요직과 주요 기관 곳곳에 검사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충분히 그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다, 검찰이라는 데가. 그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지금도 약간 위험한 국면이 올 수 있다. 이른바 윤석열 정권을 지탱했던 그런 검찰, 그 검찰의 지휘비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금도 발탁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언제든지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씨앗은 있다. 검찰 개혁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세력, 정부 부서는 법무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주요 간부들은 전부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현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 다시 정권이 바뀌고 지난 8월 새 정부 인사에서 법무부 주요 자리에 검사들이 대거 기용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진수 차관을 둘러싼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도 있었음을 경화한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 검찰의 김건희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사건 무혐의 처분과 윤석열 석방에 대한 재항고 포기 당시 이진수 차관은 검찰 지휘부의 일원이었습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명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청사금지법 관련된 재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김건희 씨를 구속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검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2년) 검찰 수사권 박탈을 둘러싼 논란 당시 이진수 차관은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검찰 개혁. 새 정부 법무차관의 입장은 무엇일까? 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급하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까?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폐지안이 발표된 후 일부 현직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퇴직 검찰 모임인 검찰 동호회는 공개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의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민정수석.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봉욱 민정수석 역시 2022년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에 동참해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19년) 대검 차장 시절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었습니다.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검찰개혁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히 이제 지금도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었을 때 민정수석의 역할은 무엇인지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도 사실은 저는 위태위태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그리고 검찰 권력의 폐해라는 것을 지난 검찰 정권에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검찰개혁할 시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조금 논의들이 좀 뒤엉키면서 그 뒤엉키는 속에 그 틈을 검찰 권력과 또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 권력이 편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